Dobro. History. Archive. 2006년에요. 한 젊은 여성이 자기 방 안에서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정말 기이한 건 디지털 세상엔 분명 살려달라는 외침이 남아있는데 정작 현장은 누가 봐도 이상할 만큼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부조화, 이게 바로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인 이윤희 실종 사건의 시작입니다. 지금부터 그 기록을 하나씩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정말 이 사건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아니, 밖에서 누가 들어온 흔적은 전혀 없는데 사람은 감쪽같이 사라졌다? 이게 말이 되나요?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질문에서부터 모든 미스터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찾아낸 건요, 딱 이 세 가지 정말 이상한 단서들 뿐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전부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자,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먼저 이 사건의 주인공, 바로 피해자 이윤희 씨에 대해 알아봐야겠죠. 당시 29살이었고 수의대 졸업을 딱 6개월 앞둔 정말 미래가 기대되는 학생이었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게 되면요, 스스로 사라졌다는 가설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한쪽엔 나는 꼭 수의사가 될 거야 하는 아주 뚜렷한 목표를 향해 정말 열심히 살던 모습이 있고요. 또 다른 한쪽은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낯선 도시에서 혼자 지내는, 어찌 보면 좀 취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놓고 보면 에이, 그냥 다 버리고 잠수 탄 거 아니야? 하는 생각은 정말 설득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사건에서 가장 현대적이면서도 어쩌면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그녀가 마지막 순간에 컴퓨터에 남긴 디지털 흔적들이에요. 컴퓨터에 남은 기록을 보면요, 시간이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남아있어요. 딱 3분. 인터넷을 쓴 건 단 3분뿐이었고 그로부터 약 1시간 뒤에 컴퓨터가 꺼집니다. 평소엔 켜두는 게 습관이었는데 말이죠. 도대체 이 짧은 시간 동안 이 방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게 바로 그녀가 마지막으로 검색창에 쳤던 문장 중 하나입니다. 이런 경우도 성추행인가요? 이 질문을 한번 보세요. 이건 나 폭행 당했어요 같은 명확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오히려 아는 사람한테 뭔가 혼란스럽고 불쾌한 일을 당했을 때 나올 법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3분 동안 검색했던 단어들입니다. 112, 성추행, 그리고 이런 경우도 성추행.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112에 바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윤희 씨한테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이거 신고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엄청나게 고민하고 망설였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은 지금부터입니다. 나중에 경찰이 포렌식으로 컴퓨터를 분석해 보니까요, 실종 직전부터 직후까지, 그러니까 6월 4일부터 8일까지의 인터넷 기록이 누군가에 의해서 완전히 삭제된 게 발견된 겁니다. 일부러 지웠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할까요? 범인이 범행 후에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서 자기 흔적을, 이 디지털 기록을 지웠다는 얘기가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라 굉장히 침착하고 계획적인 범인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컴퓨터 속 디지털 흔적에서 잠시 눈을 돌려서요, 방 안에 남아있던 아주 기이한 물리적 증거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들이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지 말이죠. 이 차상 분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아니, 범행을 저지르고 빨리 현장을 떠야 할 판에 누가 이렇게 여유롭게 드라이버로 나사 16개를 하나하나 다 풀어서 상을 분해하냐는 거죠. 이건 절대 충동적으로 한 행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냉정하고 계산된 행동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짓을 했을까? 크게 두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 다리를 흉기로 썼고 거기에 묻은 혈흔 같은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이건 뭔가 심리적인, 상징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 차상을 고쳐줬던 사람에 대한 분노의 표현 같은 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두 가설 모두 범인이 아주 침착했고 피해자를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똑같이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탁기 안을 보시죠. 젖은 수건 4장하고 속옷 1장.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직전에 봤던 성추행이라는 검색어랑 이걸 딱 연결해 보면 답이 나오죠. 아, 성범죄가 있었구나. 그리고 범인이 그 증거를 없애려고 세탁기를 돌렸구나.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추론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현장에는 몸싸움이 있었음을 짐작케 하는 흔적들, 그리고 외부인이 다녀왔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들이 더 있었습니다. 모든 게 평소에 유니 씨 모습과는 전혀 다른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단서가 많은데도 왜 이 사건이 미제로 남았을까요? 네, 바로 지금부터가 어쩌면 이 사건에서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수사의 골든타임을 너무나 어이없게 놓쳐버렸기 때문이에요. 결정적인 증거들이 그냥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윤희 씨가 걱정됐던 친구들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선의로 방을 깨끗하게 청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 때문에 범인이 남겼을지 모를 지문, 발자국, 머리카락 같은 아주 중요한 증거들이 전부 다 지워져 버린 거죠. 게다가 경찰의 초기 대응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걸 그냥 성인이니까 가출한 거겠지 하고 너무 쉽게 판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보존하는 폴리스 라인 설치 같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조치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가 그대로 날아가 버린 셈이죠. 물론 유력한 용의자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윤희 씨를 집까지 바래다 준 남사 동기였죠. 당연히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온 겁니다. 심지어 거짓말 탐지기까지 통과해버리면서 수사는 결국 완전히 막다른 길에 부딪히고 맙니다. 그렇게 시간은 계속 흘렀고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거의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이 사건 아직 안 끝났다고 외치는 듯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19년. 여러분, 19년이면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어엿한 성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바로 이 기나긴 침묵을 깨부수는 사건이 터진 거죠. 2025년 8월이었어요. 딸을 잊지 말아달라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학교 캠퍼스에 세워둔 윤희 씨의 등신대가 있었는데 이걸 누가 고의로 부숴버린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잠자고 있던 이 미제 사건을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등신대를 훼손한 범인이 잡혔는데 그 정체가 정말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바로 이윤희 씨와 같은 과를 다녔던 대학 동기였거든요. 이게 뭘 뜻하겠어요? 이 사건과 관련된 누군가가 1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근처에 살면서 이 사건에 대해 아주 강렬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어쩌면 당시 수사망에 올랐던 그 용의자들 중 한 명일 수도 있는 거죠. 19년 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112를 감색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외침은 아무에게도 닿지 못했죠. 이제 19년 만에 새로운 실마리가 나타난 지금, 과연 우리는 그 낡고 희미해진 마지막 구조 요청에 드디어 응답할 수 있을까요? 진실은 아직 저 너머 어딘가에 있습니다.